안녕하세요, 깔롱튜브입니다. 제가 밤에 원래 편집하고 내일 할까 생각을 했는데 내일 일정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기 전에 이제 방송하고 자려고 요렇게 늦은 시간에 방송을 켰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뉴스는 오랜만에 정말 기분 좋은 뉴스다. 기분 좋은 뉴스다. 짠! 며칠 전에 윤석열 여의도로 와서 당무 첫 출발. 일성은 당 중심의 대선 국정을 갈 것이다. 요렇게 발표하고서 이제 시작했었죠. 그리고 상견례하고 선대위 원칙 천명하며 최측근 권선동으로 인선을 했고 당 주도권 시동 해석도 뭐 블라블라 있었습니다. 근데 녹록지가 않아. 당 내에서 이리저리 흔드는 애들이 졸라게 많다. 지금 대선 전국에서는 대권 후보가 지고 가게 됩니다. 근데 왜 다른 놈들이 말이 많아? 솔직하게 그것 때문에 저도 방송하면서 최근에 열을 좀 내면서 방송을 많이 했었었는데 오늘 아주 아름다운 뉴스가 났다. 짠! 다음 주 윤석열 선대위 출항하기로 했다. 오늘 윤석열 후보가 공식 일정을 다 끊고서 잠잠히 있었어요. 오늘 구성을 논의했었었는데 다음 주에 선대위 출항한다. 여러분, 저 김종인 그리고 계준석이 밖으로 돌면서 광광 짖으면서 김종인이 단독 체제를 원한다. 김동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권을 달라, 이런 개소리를 계속 떠들고 있었어. 하면서 윤석열은 대선을 한 번도 치러보지 못한 어설픈 후보고 윤석열은 정치적인 경험이 적다. 당무가 이미 윤석열에게 넘어갔는데 지가 아직도 당대표라고 착각을 하고 윤석열을 막 까는 거야, 뒤에 김종인 할배를 엎고서. 그래서 솔직하게 굉장히 짜증이 났는데 다음 주 윤석열이 오늘 일정을 없이 회의를 거쳐서 다음 주에 선대위를 출항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김종인 할배는 나가리다. 그리고 계준석이 밖에서 앞만 짖어봐야 끝난 거야. 어차피 결정권자는 윤석열인데 지가 뭔데 밖에서 개소리를 그동안 떠들었어. 지 주제를 모르는 거고 지가 어떤 자리 하나 못 맡으니까 그렇게 진상을 놓은 거다. 여기저기 똥 뿌리고 다니는 거고 윤석열한테 어떻게든 해를 끼치려고 애를 쓴 거다. 자, 내용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이념적으로는 합리적인 진보, 지역적으로는 호남까지 아우를 수 있는 폭넓은 인사 구성. 당 전체가 참여하는 선대위를 통해서 국민통합위원회, 국민공감정책단 신설이 검토되고 있다. 그리고 정치 원로인 김종인, 종인할배왕,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영림 여부도 관심사다. 지금 김종인이 원톱 태제를 바라고 있잖아요. 근데 김병인이랑 김종인이랑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요건 이따가 설명을 하고, 둘이서 날선 공방을 계속 주고받았었어요. 김종인과 김병준. 그런데 김종인이 원톱 체제를 바라고 있어? 그러니까 김병준이 지금 안 들어오지 않았나? 근데 윤석열 캠프에서 지금 결정을 내린 거다. 다음 주까지 우리는 출항할 테니까 종인할배 노인네 니 올라면 오고 말려면 마라. 지금 요런 느낌 아닌가? 자, 하면서 수합이 노릇을 할 수 없다. 오만 개소리 많이 떠들었었죠. 그리고 계준석이가 밖으로 계속 돌면서 정권을 달라고 했다. 솔직하게 저도 좀 기분 나쁘고, 김종인 할배랑 짜웅이 없는데 저 새끼가 그냥 아무 스킨십 없이 저지랄 뻔 했을까? 저도 솔직히 그 의심 안 한 게 아니죠. 다만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할배랑 계속 스킨십을 하고 있으니 굳이 나쁜 얘기 할 필요 없다. 거기다가 김종인 할배도 정권까지는 나도 안 바래라고 선을 그었잖아. 그러니까 계준석이가 스킨십은 있으나 오바해서 떠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고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끝났다. 솔직하게 둘이 있었다. 계준석이랑 의심 가지만 말을 아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여기 얘들이 뭐라 그랬어? 많은 사람을 끌어다 놓으면 국민이 식상해하는 똑같은 얼굴을 내놓고 있는 거 미친 거 아니야? 많은 사람을 끌어놓으면 국민이 식상해하는 똑같은 얼굴을 내놓는 거기 때문에 나를 끼고 해야 돼. 나랑 계준석이랑 일부 사람들을 끼고 하는 것이 식상하지 않은 얼굴이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윤 후보가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면서 결국에는 과거 정치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것 같으면 우려할 수밖에 없다. 80 먹은 노인네가, 졸라 고인물인 노인네가 나를 데리고 오지 않고 네 주변에 기존에 너를 돕던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은 과거의 정치인들이다. 과거의 정치인이고 너의 새로운 정치와 부합하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거야. 미쳤어? 80 먹은 노인네, 졸라 고인물,
김종인이가 하는 말입니다. 자기를 안 끼고 딴 의원들을 끼고 하면은 과거의 정치인이다. 하면서 작은 선대위 일부의 사람들을 끼고서 지그들을 포함한 일부의 사람들을 끼고서 운영하는 선대위로 가야 된다. 요 내용 조금 더 봅시다. 하면서 뭐라 그래? 김종인 문 곁에도 문고리 사람에 집착하면 성공 못해. 미친 새끼 아니야? 자기한테 정권을 달라 그러고 사실상 정권 달라는 거잖아. 허수아비는 할 수 없다. 나의 원톱 체제로 가야 된다. 개준석이도 계속 나발 불고 다녔고 지도 나서서 하는 얘기가 뭐야? 허수아비는 될 수 없지 않냐? 이거 봐. 김종인 허수아비 노릇은 안 해. 윤측과 선대인 밀당. 자기한테 부합하는 어떤 권한을 달라 이거야. 그리고 이 새끼는 이 노인네는 지금까지 계속 노역을 부렸었지. 항상 심술 부리고 내가 원톱 체제를 주장해왔던 노인네다. 근데 문 곁에도 문고리? 사람에게 집착하면 성공 못해? 그러면서 뭐라 그래? 작은 선대위? 작은 선대위를 얘기하면서 윤 곁에도 문고리가 있다. 내가 문고리 하겠다는 거잖아. 씨발 말장난 까고 있어. 안 그래요? 윤 후보 비서실장 권성동 선대위 운영은 후보 중심. 당연한 얘기잖아. 지금 우주인님이 킹메이커. 그러니까요. 지가 무슨 킹메이커를 하겠다. 지가 지금 지 빼고 나머지 새끼들은 다 문고리인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새끼들 빼버리고 나의 체제로 가자.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허수아비 만들겠다는 거지. 지금까지 김종인이랑 같이 선거운동을 해서 결말이 좋았던 사람이 누가 있나? 문재양도 마찬가지고 안철수도 마찬가지고. 안철수는 정치 신인이었지. 김종인 할배가 휘둘려고 졸라게 깔짝거리다 보니까 마찰이 있었고 결국에는 나가서 서로 까는 사이가 된 거잖아. 안 그래요? 웃긴다. 자, 근데 이러한 과정에 우리 좀 의아했던 주변 인물들 있죠. 윤석열 주변에. 누굴까? 정말 깜짝 등을 확 돌려서 윤석열에게 팍 달라붙은 인물 있어. 누구냐? 하태경이. 바미당 계열 하태경. 바미당. 유승민이. 개준석이. 하태경이. 그리고 김웅이. 그리고 얘들이랑 친한 게 누구야? 김종인이. 그리고 킹무성이. 그리고 민주당 내부의 개헌파 새끼들. 얘들도 개헌파다. 그런데 하태경이가 갑자기 윤석열에게 달라붙었어. 그래, 나는 솔직하게 하태경이가 마음 고쳐먹고 윤석열한테 잘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태경 그다지 안 깠어요. 솔직히 찝찝하지. 찝찝하지. 그런데 한 번 했으면 저 얘기 안 했을 거야. 근데 요즘 잘 매끄럽지 않으니까 자꾸 개소리를 싸지른다. 짠. 하태경 윤캠프 본선을 위해서 김종인에게 정권을 맡겨라. 개준석이랑 하는 말이 똑같지. 김종인에게 정권을 맡게 된다. 개준석이 김종인에게 정권을 맡게 된다. 하태경이 김종인에게 정권을 맡게 된다. 그러면서 지금 뭐가 참 개준석이가 하도 지랄병 떨다 보니까 당내 분위기가 안 좋아. 그러니까 또 도구로 나선 거야. 김종인은 권력 욕심이 없다. 윤석열의 승리를 위해서 뛸 것이다. 미쳤어? 윤석열 김종인 방식대로 할 수 있게 선대위를 맡게 된다. 왜 윤석열 캠프의 선대위를 김종인에게 맡게 되냐 이거야. 왜는 권력에 욕심이 없으니까. 권력에 욕심이 없는데 왜 씨발 정권을 맡아야 되냐고. 김종인이 나이 80 먹은 노인네가 중도와 청년 확장의 적임자래. 미쳤어? 윤도 그렇게 생각할 듯. 장난빠라? 이 새끼들 졸라 얕은 잔대가리로 말장난 까는데 개준석이, 하태경이, 김종인이 우리들을 전부 다 개병신 또라이로 보나봐. 80 먹은 노인네가 청년 확장의 적임자래. 그리고 권력에 욕심 없는데 씨발 무슨 정권을 가져야 된다고 자꾸 지랄병을 떨어. 정권을 가진 게 권력 아니야. 문고리가 생각나? 그러면서 작은 캠프를 얘기하면서 나한테 정권을 달래? 내가 문고리 하겠다는 거잖아. 나만 문고리 하겠다는 거잖아. 그게 뭐야? 권력을 가지겠다. 권력을 내놔라고 하는데 권력에 욕심이 없어? 윤석열의 승리만을 띄어? 그리고 이 할배 조금 있으면 자기 출판 기념회도 한답니다. 윤석열 옆에 붙어서 캠프에 참여하면서 출판 기념회를 한다? 아니 그러면 윤석열에 줄 서는 사람들한테 내 책 사세요, 나한테 후원하세요 라고 대놓고 지랄병 떠는 거잖아. 권력에 욕심이 없어? 전부 다 지금 밥그릇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우주인님이 왕자의 게임 타윈 라니스터 같네요. 타윈이 누구였지? 라니스터 형제들이 있었는데 난쟁이인가? 난쟁이가 타윈이었나요? 재밌게 봤는데 왕자의 게임. 티리온. 티리온 난쟁이구나. 타윈 누구였죠? 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쨌든 김종인식으로 해야 된다. 또 방송이라서 이동영이 누구야? 옛날에
팟빵에 예전에 그 나꼼수랑 이 팟빵 플랫폼의 팟빵이라는 라디오 플랫폼이에요. 인터넷 라디오 플랫폼인데 여기서 이제 잘 나갔던 좌파 패널입니다. 지금 보세요. 이번 정권 들어서 모든 방송국에 팟빵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플랫폼을 운영하던 좌파 패널들이 전부 다 포진해 있다. 지금 얘는 어디 있다? YTN. YTN이 어디야? 사람들이 YTN은 중립적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YTN은 연합뉴스 겁니다. 연합뉴스의 지분 100% 누가 갖고 있다? 정부가 갖고 있다. 정부가 갖고 있다. 타이윈 라니스터. 그 할배구나. 그 할배가 김종인이구나. 맞네. 그러고 보니까 살짝 닮은 것 같아, 살포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너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까야 돼. 우리 라니스터의 새끼를 까야 돼. 아, 지금 그런 거네. 티리온이 죽였지. 아, 그럼 티리온은 윤석열이 되는 건가? 아, 여튼 그 방송에 출연해서 어쨌든 김종식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김 위원장이 안 움직일 걸. 아니, 김 위원장이 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필요 없어. 솔직하게 필요 없다. 굳이 빼고 가도 된다. 그렇게 안 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안 움직일 것.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본인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다는 것. 권력에 대해 욕심이 없는데 왜 정권을 달라 그래? 정권을 달라는 거는 권력을 달라는 거야. 안 그래요? 지금 역사적 평가만이 남아있기에 가장 사심 없이 가장 사심 없는 분이다. 가장 사심 없는 분이 출판 기념회를 열어? 안 그래요? 내 책을 팔려고 돈을 벌려고 권력 옆에 서서 그리고 개인적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았기에 개인적 욕심을 내려놨다는 것이 너의 내피셜이지 어떠한 근거가 있는데 출판 기념회를 열고 저 새끼는 옛날에 뇌물까지 동아은행이었나? 뇌물까지 쳐받아가지고 홍준표한테 조사받았던 새끼잖아. 그래서 실형 맞았습니다. 김종인 할배는. 그 뒤로 모르지 알게 모르게 쳐받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왜 굳이 기회 나와갖고 지랄병 떴는데 왜 굳이 정권을 달라 그러고 솔직하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떤 내가 권력에 관심이 없고 어떤 정권 교체의 열망과 킹메이커 나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뛴다? 그럼 왜 정권 달라 그러지? 예전에 우리 임시정부에 김구은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 난 앞에서 빗자루를 들고 쓸어도 좋다. 청소를 해도 좋다. 독립운동에 내 몸을 바칠 수 있다면 이런 게 사심 없이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국민들 지금 정권 교체 나라가 망할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자식들에게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겠다라는 일념하에서 뭐든 시켜주면 한다. 자원봉사에서 돈 한 푼 안 받고 어떤 권력과 바람 없이 모두 거기 가서 윤석열 캠프 돕겠다는 사람들 세고 셌습니다. 그런데 이 개새끼는 정권을 달라는데 이게 권력욕이 없다. 그리고 국민의 마음에 없기에 힘이 부족하다. 김 위원장은 호불호가 있는 인물. 서울시장 보궐 당시에는 부정적인 비판도 꽤 있었으나 결국 리더십을 보여서 극복했다. 김 전 위원장이 윤 후보 선대위 핵심 기조인 중도 청년 확장의 적임자. 나이 80 먹은 노인네가 중도 청년 확장의 적임자다. 미친 소리 하고 있어. 씨발. 아, 좀 가자, 하태경아. 좀 입 꾹 닫고 있어. 그럼 묻어가잖아. 여기서 너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면은 너도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빨리 잘려나가는 하나의 위험 요소로 보이는 거지. 그리고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안철수가 오면서 된 거지. 김종인이 뭐 했는데? 물론 조금 바람 잡고 이 양반이 냄새는 잘 맡아요. 바람 잡고 화두 던지면서 어떤 이슈를 끌어오고 요런 짓거리는 잘 한다. 다 짜지. 근데 안철수와 후보 단일화를 거치면서 서울시장 선거가 불이 붙은 거지. 김종인은 거기서 그냥 양념을 했을 뿐이야. 그게 정확한 사실 아닐까요? 자, 하면서 윤석열은 총괄선대위원장 김종인을 원톱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결단을 내린다. 결단을 내렸어요, 오늘. 자, 요게 기뻐서 오늘 방송을 이 시간에 킨 겁니다. 다음 주 윤석열 선대위 출항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참가하건 말건 그때 지가 윤석열이 짜놓은 판에 들어와야 된다.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존중은 저와 윤 후보 둘 다 갖고 있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 위의 원톱에 대한 사항은 일어나지 않을 것. 투톱 체제의 가능성은 부인했다. 당연하지. 둘이 사이가 졸라게 안 좋거든요. 김종인이랑 김병준이랑 서로 저격하는 사이다. 하니까 아마 김종인이 올까 말까. 저는 그래도 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윤석열이 마치 김종인이 필요해서 김종인 없으면 질 것처럼 저 새끼들이 밖에서 광광 떠들고 있지만 지금 김종인 없이도 지지율 잘 나고 있다. 그리고 잘하면 되지.
잘 하면 되지. 왜 굳이 국민들을 참여시키는 어떤 제가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는 야권 전체 전반적인 개편을 원했습니다. 힘의 개편. 그리고 이게 또 따지고 보면 보수의 새 얼굴 아닐까?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는 과정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보수 전반적인 새로운 개편을 저는 원했습니다. 근데 아름답잖아. 합리적인 진보, 지역적인 호남까지 아우를 수 있는 폭넓은 인사 구성, 당 전체가 참여하는 선대위, 그리고 국민통합위원회, 시민들이 함께하는 국민공감정책단.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힘이 돼야 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1 여당이 돼야 된다. 우리 국힘당은, 우리 보수 진영은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보수와 상식이 새로이 바로 서기를 저는 원했는데, 지금 윤석열이 이 제시한 방향들, 그리고 윤석열이 수만 장을 뿌리겠다, 임명장을. 이것도 지금 이러한 논리에서 같이 나온 이야기잖아. 저는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래야 국민들의 어떤 정권 교체 열망과 민주주의, 그리고 상식, 보편적인 정의가 실현되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김종인은 뭐? 작은 선대위, 많은 사람들 끌어놓으면 식상해야 한대. 나랑 몇몇 사람들, 내가 꼽는 몇몇 새끼들만 같이 가는 그런 것이 식상하지 않은 새로운 정치라고? 역설을 하고 있는 거야, 미친 새끼들이. 하면서 그걸 옹호하는 하태경이, 김종인은 권력에 욕심이 없다. 아울러 여당 측이 제기한 흥선대 원군 고종의 지적에 대해서는 맞지. 지금 김종인한테 정권을 주는 거는 지금 후보의 대선이 윤석열의 대선이 아니라 김종인의 대선이 되는 거야. 매번 똑같은 짓거리에서 매번 똑같은 결말이 났다. 이기면 뭐해? 항상 그 뒤에는 내홍이다. 왜 내홍이냐? 김종인이 원톱 체제로 자기 사람들을 심어서 자기 개파를 만들어버린다니까. 그렇게 커온 게 누구야? 바미당 새끼들 아냐? 바미당 새끼들. 그리고 개준석이, 하태경이, 유승민이, 김웅이, 지금 쫙 라인이 이어지잖아. 개헌파라니까 쟤들. 저는 요 생각도 합니다. 개준석이가 지금 여기 당대표 맡았지. 다음번 서울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당적을 계속 유지하면서 거기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서 자기가 새 얼굴이 되는 거야. 그 밑밥을 지금 충실하게 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 경선에서도 다른 후보들의 어떤 경쟁이고 우리 국힘당이 정권 교체를 하는 거고, 그거는 개준석이한테 중요하지 않아. 나의 미래가 중요한 거지. 차라리 국힘당이 안 되면 자기가 유리하겠지. 내가 잘 가려고 했는데 당 후보들, 노인네들이, 늙은 노쇠한 정치인들이 젊은 당대표를 흔들었다. 이렇게 당내 연령 갈등을 부추기고 지가 2030을 대표한다. 개 찌랄병을 떨면서 당권을 휘두르겠지. 그러고 나서 자기는 젊으니까 5년 뒤에 대통령도 꿈꿔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새끼는 지금까지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 새끼 한 짓이 괘씸하니까 이 새끼는 그런 큰 꿈을 꾸고 있다라는 전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이가 젊으신데 대통령은 정치인을 하면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하고 갈 수는 없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라고 개준석이가 얘기했습니다. 개준석은 대통령을 노렸다. 까매 안 되는 씨발놈이 대통령을 노렸다. 대통령이 끝나고서 개헌 진행하려는 큰 밑밥을 깔고 있지 않았을까? 거기에 바탕으로 지금 진행하는 것이 지자체장, 그리고 국회의원들 시험을 보겠다. 이거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의 자질에 대한 의구심이 많고 불만이 많으니까 이 불만의 감정을 이용해서 국회의원들도 자격시험을 보게 하겠다. 그런데 졸라 웃긴 게 뭔지 압니까? 자기가 그 자격시험을 강의하는 선생님이야. 그거를 유튜브로 항상 공개하겠다 이거야. 아니 씨발 당원들만 뿌리는 게 아니라 유튜브로 공개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 홍보하는 거야 그것도 사실은. 그리고 이번 경선 과정에서 압박 면접 얘기했었죠. 그 압박 면접도 지가 직접 하려고 했다니까. 왜 그럴까? 지가 돋보이고 싶고, 지가 정치를 하고 싶으니까, 지가 권력을 갖고 싶으니까. 쩌리 새끼가 어디서 족박 같은 게, 이 새끼들 한 집 보면은 기가 막힌다. 여튼 조금 세었지만 허수아비 노릇할 수 없어. 정권과는 별개. 정권에 가까운 어떤 권력을 달라는 건데 지금 허수아비 노릇할 수 없어. 그게 나에게 거의 정권에 가까운 권력을 달라는 얘기 아니야? 안 그래요? 이 새끼들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어. 권력 욕심이 없지만 허수아비는 안 돼? 야, 허수아비고 뭐고 얼굴 마담이고 어떤 정권 교체를 염원한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 권력에 욕심이 없고 어떤 이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나의 명예, 나의 만족, 어떤 나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애국심을 위해서 내가 뛴다면 허수아비인들 못하겠어?
바닥이라도 쓸어야 되는 거야. 근데 권력 욕심이 없는데 왜 허수아비는 할 수가 없어? 아니다, 이거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다.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다. 근데 요런 과정에 홍준표 웬일로 저는 지원 사격을 쏘시나 했어요. 지금 선거 이후에 경선 이후에 캠프에 참여하지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줄을 끄었고, 그리고 2030 플랫폼 만들어서 청년의 꿈 공개하겠다라면서 지금 자신만의 새로운 정치 라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좀 실망스러웠어요. 처음에 바로 승복을 해서 아름답다, 준표 형 애쓰셨어요 라고 했는데 요 솔직하게 실망스러웠다. 하지만 썩 다루고 썩 비판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요런 얘기를 나왔죠. 지금 동시다발적이야. 김종인, 이준석, 그리고 하태경, 그리고 홍준표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다. 어제 오늘. 자, 홍준표, 이재명, 윤석열 중요 범죄 연루됐다. 깐 거지. 하면서 쌍특검을 받아야 된다. 오케이, 쌍특검은 윤석열이 얘기했으니까 오케이.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좌파 새끼들이 단어 오염을 많이 시킨단 말이야. 지금 윤석열이 얘기했던 쌍특검과 홍준표의 쌍특검은 틀리다. 내용을 봤어요. 앞에 맥락이 안 맞잖아. 중요 범죄에 연루됐다. 그런데 쌍특검을 받아야 된다. 그럼 윤석열의 쌍특검이 아니라 다른 쌍특검일 가능성이 있겠지. 아우, 장민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보수가 뭉쳤으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홍준표에 대한 비판 최대한 자제해왔고,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홍준표 지지자들 많아요. 근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알고는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건 짚어야 된다라고 전 생각해서 오늘 오랜만에 홍준표를 비판한다랄기보다는 있는 사실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이상하다니까요. 봐보세요. 대장동 의혹, 정치 공방 블라블라블라. 국민을 기망하는 사술이다. 당당하다면 두 분 다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그렇지 않으면 the bad, the ugly. 추하고 나쁜 놈, 나쁘고 추한 놈이 된다. 근데 윤 후보가 쌍특검을 주장했잖아. 그래서 저는 그게 그 쌍특검이 이 쌍특검인 줄 알았는데, 이 개준석이가 얼마 전부터 쌍특검 계속 얘기하길래 저 좀 이상했어요. 전 놓쳤던 뉴스야. 자세히 안 본 거야. 그러니까 단어 오염이야. 쌍특검을 윤석열이 얘기했던 쌍특검을 얘기하니까 저는 그 쌍특검이 당연히 같은 쌍특검이라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기사를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거 맥락이 좀 이상해서 들여다보니까 이상해. 이 대표는 이를 수락한 대신 이준석이요. 고발사주 의혹 특별 임명권은 여당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검 임명권은 야당이 갖자고 제안했다. 그러니까 요것만 계속 뒤에 임명권은 우리 야당이 갖고 와야 된다. 우리 야당이 임명하겠다. 자꾸 개소리 떨었는데 제가 요거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저껜가. 쟤는 왜 이상한 얘기를 해. 특검이 신뢰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공정성과 어떤 전문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전문 검사 인력들을 대거로 만드는 팀이기 때문에, 첫 번째고 인력을 대거로 글로 투입하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다. 그리고 특검 검사는 여야가 합의해서 중립적인 검사들을 임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특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거야. 뭔가 권력이 묻어있다, 권력 때문에 덮이는 사건 같다, 이러면 사람들이 특검을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 새끼들이죠. 민주당 새끼들이 세월호라든지 민감한 사건마다 특검 외쳤던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와서는 특검은 믿을 수 없으니 지금 검찰 결과를 믿자. 특검은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는 게 지금 민주당 내로남불 개소리 하는 거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개준석이가 특검을 우리 야당이 임명하겠대. 그럼 특검의 공정성 자체를 훼손하는 거잖아. 아무리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아무리 공정하게 수사했다고 한들 그런 식으로 특검을 우리가 짜서 임명을 해서 특검을 시행해서 범죄가 밝혀졌더라도 쟤들이 수긍을 하겠냔 말이야. 왜 그런 훼손하는 이상한 딜을 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내용이 이거였네. 고발사주 의혹 특검은 여당이 가져라. 민주당이 고발사주 윤석열 특검에 대한 전임 임명권을 가져라. 그리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야당이 갖자.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냐 이거야. 특검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 미친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거를 홍준표가 빨고 개준석이가 매일 노래 부르고 있고 민주당이 그럼 받아볼 만한데? 일단 개소리 하고 있다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특검이야? 미쳤지? 이거는 우리가 이기고 있는 선거, 그리고 지금 고발사주 의혹 특검 임명권 여당이 가져도 사실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미 거의 여당이 안 쳤다시피 한 수사팀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별 타격은 없을 것이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얼핏 보면 좋은 안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는 특검이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저거는 개소리다. 그리고 윤석열 특검이 꾸려서 계속 하면은 쟤들이 어떤 식으로 수사할 것 같아? 뭉쳐놓고 계속 뭔가 의혹만 흘리고 수사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대선 끝날 때까지. 그러면은 얘들은 좋은 거야. 이재명이 나가리 되더라도 민주당은 새로 세우면 돼. 그리고 윤석열이 나가리 되더라도 지금 좋은 거야. 정권 교체랑은 얘들이 상관없는 거지. 왜냐하면 얘들은 영원한 야권으로서 맹주짓거리를 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저는 개준석이 저 새끼 이상해요. 저 새끼가 지금 코인으로 돈을 벌어서 지금 앞으로 선거 3번 치를 돈이 있다. 그리고 집도 샀지. 코인 투자를 잘해서. 전 어느 코인인지 들여다봐야 된다 생각해요. 저 구라 같아. 옛날에 손학규랑 100억 가지고 선거 자금 가지고 한참 내용이 많았잖아. 이 새끼 경선판 선거판 계속 어슬렁거리면서 어떤 자리를 잡고 탐하는 이유는 그 돈 뺏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전 거기서 돈이 나왔다고 저는 굉장히 딥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이 모였다가 깨졌다가 하면은 당원들이 냈던 그 돈은 어디로 갈까? 다 어디 있을까? 저는 개준석이랑 바한비당 새끼들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유시민이가 여루당 만들어가지고 국민참여당이구나. 국민참여당 만들어가지고 당 깨면서 나는 그 유시민이가 챙겼다고 보는데 그 돈 다 어디 갔을까? 그 돈 다 어디 갔을까? 저는 개준석이 뭐 코인으로 돈 벌었다 좀 구라 같고 그걸로 돈 벌었다. 밝혀보란 말이야. 이러한 가운데 합류의 성끈 홍준표, 마찰 예고한 김종인, 윤석열의 원팀 과제 만만치 않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는 결국에 이거는 제 바람이에요. 우리 준표 형 돌아와서 합류하자. 그러면 준표 형도 나중에 미래가 보일 것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잡음 내고 이러면은 우리 당원들이 우리 준표 형이 돌아오는 거, 우리 준표 형이 잘하는 것을 아름답게 박수치면서 지켜볼 수 있을까? 전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마찰 예고한 김종인 할배 지금 두 가지예요. 선택지는 내가 머리 굽히고 윤석열이 깔아놓은 판때기 위에 와서 밀알이 되거나 아니면은 밖에서 똥을 계속 뿌리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앞서서 김종인이 얘기해왔던 행동들 그리고 개준석이가 온갖 방송에서 나가서 원톱 이야기들 여기서 갑자기 획 돌변해서 그지랄병을 떨면은 누가 봐도 너무 속 보이잖아. 그럼 김종인도 더 이상 정치계에서 아웃이 될 것이다. 때문에 김종인은 결국에 머리 숙이고 가지 않을까?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지만 이번엔 마지막으로 한 번 그러지 않을까? 아니면 아예 꺼져버리든지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개준석이 고발사주 특검은 여당, 대장동 특검은 야가 임명하자. 앞에는 요것만 계속 소리 질렀었죠. 요 얘기하려고 요 얘기를 한 거야. 요 얘기를 하자 홍준표가 딱 들고 나와서 쌍특검 받아야. 그 쌍특검은 개준석이 윤석열의 쌍특검이 아니라 개준석의 쌍특검이야. 솔직하게 전에는 의심했죠. 의심이 갔지. 그런데 얘기 안 했어요. 경선 과정에서 우리 준표 형 지지자들이랑 윤석열 지지자들이랑 갈등이 너무 깊기에 나라도 욕 안 해야지. 나라도 지켜줘야지. 적어도 제 채널에서는 욕하지 맙시다. 나는 욕하고 이런 것이 내 채널 운영에는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거는 옳지 않은 일 같아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서 안 했는데 아니 경선 끝나면 좀 아름답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러면 의심이 확신으로 점점 굳혀지잖아. 그러면 결국엔 나처럼 좋은 맘 먹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 둘씩 말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준표 형 좀 잘합시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땐 개준석이는 끝났다. 김종인의 김병준까지 투톱설 정점 꼬이는 국민의힘 선대위. 윤석열과 신경전속. 무슨 신경전이야. 윤석열이 선대위를 구성하는데 왜 지가 자꾸 감나라 배나라 소리를 떠들고 있어. 이건 신경전이 아니라 일방적인 개준석이의 똥뿌리기다. 용캠프선 김김 투톱이 제기됐다. 댓글 조작 대응. 크라켄 가동. 저 이것도 이상해요. 크라켄 이 새끼 어디서 주워왔지? 어떤 업체에서 갖고 왔나? 그리고 그 업체에 돈을 줄 건데 그 돈은 당비로 줄 거 아니야? 그 업체 선정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했을까? 그리고 그거를 왜 네가 하지? 이건 네거티브 대응팀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를 왜 개준석이가 할까? 왜 업체 선정은 지가 꼴린 대로 해서 들고 왔을까? 그리고 크라켄이라는 것이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잡는데. 그리고 방지는 불가능해. 왜냐하면 포털 업체들이 해야 될 일이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내용이다. 근데 이 크라켄이란 건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요걸로 신고를 하는, 자동으로 신고를 하는 프로그램이라는데 가능할까? 그거이 가능할까? 저는 솔직하게 뭐 대단한 거창한 이름을 붙였는데 요것도 좀 들다 봐야 된다. 저 새끼 너무 주먹국으로 막 질러버리는데 개준석이 한번 좀 들다 봐야 된다. 조금만 더 하면 이 새끼 고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지켜봅시다. 자, 김종인, 개준석이 중진들. 아니 김종인은 우리 국힘당 의원이 아니야. 외부인이야. 왜 자꾸 여기 끼어갖고 중진이라고 평가를 받을까? 그리고 개준석이 선대위 구성 동상삼몽, 윤석열 깐부 선택은 무슨 동상삼몽이야. 김종인과 이준석은 한패고 중진들과 윤석열은 달라. 김종인 머릿속을 들다 보니 파리떼라고 칭했어요. 파리떼. 윤석열 주변에 있던 누구야? 윤석열이 지금 과거 이제 중도 확장 기치로 전면 쇄신해야 된다. 그리고 총괄 선대위원장 맡을 경우에 점 찍은 인사들 임태희, 김용태, 전택은 친이계 출신 쇄신파다. 모친 부동산 문제로 의원직 사퇴한 윤희숙. 윤희숙은 좋지. 윤희숙 좋지. 금태섭 합류도 점쳐진다. 이것도 좋지. 지금 요건 좋다 이거야. 근데 왜 네가 하는데? 네가 안 하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파리떼라 이거야. 미쳤나봐. 저마다 딴 주머니, 자기 주머니 생각하는 거야. 어떤 정권 교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머니 생각하는 거라니까.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이 아주 좋은 정책을 냈다. 짠! 윤석열 현행 40세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겠다. 여러분 이게 중도 청년 확장 정책 아니에요? 졸라 멋있잖아요? 한국의 오바마 마크롱이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캬! 진짜 이런 정책이 2030에게 손 내민 정책 아닙니까? 청년들이여 꿈을 가져라. 한국의 오바마 마크롱이 되지 않을래? 멋있다고 봐요. 잘 하고 있다. 2030 표심이 캐스팅 보드를 질 것이라는 전망.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청년도 당연히 보듬어야지. 현재 미국은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이 35세, 프랑스는 18세, 우리나라도 지금보다 낮아야 된다. 물론 개헌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와 논의하겠다. 저는 아름답다. 이게 2030 확장 방향이지. 윤석열은 자식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조금 더 나와야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자신들의 우리 사회 속의 아이들이지. 저는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이 아주 좋은 정책을 냈다. 짠! 윤석열 현행 40세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겠다. 여러분 이게 중도 청년 확장 정책 아니에요? 졸라 멋있잖아요? 한국의 오바마 마크롱이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캬! 진짜 이런 정책이 2030에게 손 내민 정책 아닙니까? 청년들이여 꿈을 가져라. 한국의 오바마 마크롱이 되지 않을래? 멋있다고 봐요. 잘 하고 있다. 2030 표심이 캐스팅 보드를 질 것이라는 전망.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청년도 당연히 보듬어야지. 현재 미국은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이 35세, 프랑스는 18세, 우리나라도 지금보다 낮아야 된다. 물론 개헌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와 논의하겠다. 저는 아름답다. 이게 2030 확장 방향이지. 윤석열은 자식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조금 더 나와야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자신들의 우리 사회 속의 아이들이지. 저는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니 노인네들이 자꾸 꼰대 얘기 듣고 틀딱 얘기 듣고 애들한테 존경을 받지 못한 이유는 그것이다. 무엇이냐? 우리 어른들의 의무를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어른들의 의무는 무엇일까? 모두 다 알고 있는 그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어른의 의무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식들, 우리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어른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이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꼰대라고 욕처듣는 존경을 1도 받지 못하는 노인네들은 뭐하고 있냐 이거야. 나이 쳐들어서 다 큰 지 새끼들, 아이고 내 새끼만 생각하는 거야. 내 애들이 다 커서 장성해서 사회에 나가서 밥 처먹고 살고 또다시 부모가 됐을 때는 그때는 내 자식이 아니야. 사회 속의 아이들을 키워야지. 솔선수범하고 희생하고 그랬을 때 우리 젊은이들의 존경이 따라오는 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윤석열 지금까지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잘하고 있다.
근데 여기 어디야? 오늘 저 재밌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이것도 좀 봤어요. 한겨레, 한걸레, 한경호 요렇게는 좌파 언론이지. 이 새끼가 뭐라 그래? 예언해주겠대. 예언해주겠대. 어느 년이야? 김현정 기자. 미쳤어? 윤석열, 김종인, 홍준표 모두 잡을 수 있어요. 도대체 왜? 왜 윤석열이 김종인과 홍준표 모두를 잡아야 되는데? 미친 소리 하고 있어. 옆에 전면 쇄신, 허수아비 할 수 없다. 개소리야. 여러분, 저기 김종인 할배랑 홍준표랑 사이 안 좋아요. 왜냐면은 홍준표가 김종인을 옛날에 수사했거든. 그리고 김종인 할배 옛날 젊었을 때 사진 혹시 여러분 아세요? 여기 있다. 우리 종인 할배 젊은 시절. 딱 봐도 오타쿠, 졸라 오집쟁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관상은 과학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할배가 졸라게 소인배야. 쪼잔하고 자기가 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반대로 자기 주변에 오는 사람들에게 누가 의견을 내고 누가 나한테 다른 소리 내는 거를 포용하지를 못해. 그리고 나한테 해코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홍준표랑 김종인이랑 사이가 안 좋아. 근데 뭔 개소리야. 김종인과 홍준표를 모두 잡을 수 있어야 된다? 못 잡으면 어떡할 건데? 무엇을 꿰뚫어봐. 김민하 평론가가 꿰뚫어본 정권을. 병신소리다. 그러니까 무슨 정치평론가랍시고 정말 병신 같은 전망을 내어놓는 수준 미단의 평론가들이 졸라게 많다. 성지순례 기대방송 예언해줌. 완타치 3K쇼 뉴스 예언해줌 라이브 요약본 선거대책위원회 정권을 둘러싼 윤석열 국힘 대선 후보 김종인 치밀한 신경전을 분석하겠다. 전면 쇄신해야 된다. 김종인이 하는 것은 쇄신이고 윤석열이 하는 건 유지야? 구태의 정치야? 개소리하고 있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합류가 거론. 김병준 투톱 허수아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김병준 안 된다야. 근데 개준석이가 원톱 아니면 선대위 지휘하지 않을 것. 원톱론에 힘을 실었다. 무슨 힘을 실어? 판단하는 거지 그냥. 윤석열이 알아서 판단하는 건데 날파리들이 옆에서 잡소리 내는 거라고 저는 딱 잘라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수민 평론가.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과 홍준표를 모두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아니? 난 못 잡아서 상관없다고 보는데. 차라리 김종인을 버리더라도 홍준표를 잡으면 득이 된다. 득이 되고 득이 안 될 뿐이지 잡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는 틀린 얘기지. 너희들 그냥 뇌피셜이고 너희들 바램이다. 자, 오늘 요 기사도 많이 봤더라고요. 순위에 착착 뜨더라고. 자, 김종인을 얻는 자 안철수를 놓치리라. 여러분, 김종인을 얻어야 될까? 홍준표 안철수를 얻어야 될까? 저는 김종인을 버리더라도 홍준표와 안철수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랑 사이가 격히 안 좋은 거는 여러분 다 알고 있으니까. 과거 김종인이 안철수 새정치 안철수 잘 나간 시절에 내가 멘토를 봐줄게 하면서 들어갔다가 안철수가 나의 멘토는 300명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쟤는 항상 원톱을 얘기하는 거야. 내 말만 들어야 돼 너희는. 할배가 졸라 꼬장꼬장하니 못됐다. 그러니까 안철수랑 서로 이제 균열이 나고서 나중에 김종인이 또다시 문재양 킹메이커 하면서 안철수랑 붙으면서 격하게 안 좋아졌지. 서로 막 비방을 하고 아직까지 그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고 홍준표는 과거 아까 그 얘기일 거야 아마. 과거 홍준표가 피의자 검사로 만났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죠. 여기 28년 전이나 됐네. 검사 피의자 신분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김 위원장은 동화은행 맞네 2억 1천만 원 뇌물을 받았다. 그래서 구속이 됐다. 여러분 저기 언제야? 28년 30년 전. 이때면 강남에 아파트 몇 개를 샀겠네. 몇 개는 아니고 93년도면 큰 돈인데, 굉장히 큰 돈인데. 지방의 그 당시에 아파트가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이거 안 보여드렸네. 경제수석이었던 김 위원장 동화은행으로부터 2억 1천만 원 뇌물을 받았다. 여러분 저 음마아파트가 처음에 분양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음마아파트가 2천만 원에 분양했습니다. 음마아파트가 2천만 원에 분양했다. 그런데 동화은행에서 2억 1천만 원 받았다? 물론 그때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지만 저 당시에는 졸라 큰 돈이다. 지금 10배치 이상 보는 게 맞습니다. 김종인이 욕심이 없어? 개소리 하고 있네. 김종인을 얻는 자 홍준표 안철수를 놓치리라. 까지 마라. 홍준표 안철수를 얻더라도 김종인은 버려도 된다. 홍준표 안철수를 얻을 수 있다면 김종인은 버려도 된다. 봐봐요. 홍준표 꼬봉
안철수 작당, 김종인에게 찍힌 바리떼, 지금 승냥이 때 하이에나가 들끓는다. 개준석이랑 김종인이가 매일매일 짖었잖아요. 요게 누구냐? 짠, 주호영 의원. 주호영이 씨발 일 얼마나 잘하는데 뒤에서 안철수 대표랑 서울시장 후보직을 작당했다. 아니 이건 지 내피셜이잖아. 지 내피셜이잖아. 서울시장 후보직을 작당했다. 어떻게 작당했는데? 안철수한테 밀어주려고 그랬나? 그래서 안철수랑 단일화를 얘기했었나? 아우 소윤님 안녕하세요. 그때 잠실주공 1억 3천.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자 여튼 주호영, 장제원, 제가 장제원 아들 때문에 지금 장제원이 캠프에서 나가버렸잖아요. 전 너무 그때 속상해했었는데 장제원 일 잘합니다. 장제원, 주호영. 왜? 안철수랑 친하다고. 장제원은 홍준표랑 친하다고. 그리고 설사 그렇단들 이렇게 말하면 돼? 우리 야권 제1야당 후보 옆에서 도왔던 주호영과 장제원을 보고 바리떼래. 그리고 당대표라는 새끼가, 개준석이라는 새끼가 얘들 보고 하이에나 때, 파리떼, 똥파리 사과해야 된다. 징계받아야 된다. 안 그래요? 근데 왜 얘들 보고 자꾸 파리떼라 그럴까? 얘들이 꺼져야 내가 그 자리를 꿰차거든. 그래서 저지랄 하는 거라니까. 윤석열 선대위 혼선에 야권 지지율 하락한다. 이준석이 뭐라 그래? 별일 아니야. 자기랑 상관없는 얘기처럼 얘기해. 씨발놈이. 이준석 과대표집 지지율이 조정기간이 온 거다. 너무 뻥튀기가 됐던 것이 지금 조정기간이 온 거래. 아니야 미친년아. 네가 온 방송마다 돌아다니면서 지금 윤석열 주변에 하이나 때가 있고 윤석열은 병신이라서, 정치적인 경험이 없는 병신이라서 나의 코칭을 받아야 되고 나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부족한 후보다 이거야. 그리고 우리 국힘당은 2030들이 떠나는 꼰대당이다. 2030들이 탈출하는 쓰레기당이다. 늙어 빠진 당이야. 어떤 개혁의 여말이 보이지 않는 그런 썩은 당이야 라고 네가 씨발 광고를 졸라게 싸지르고 다녔는데 지지율이 하락을 안 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 새끼 언제? 12월 10일 날 지금 이 새끼 쌍욕 때문에 우리 국힘당 게시판이 폭파됐습니다. 그런데 저 새끼가 아직까지 앉아 있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냔 말이야. 이 새끼 날려버려야 됩니다. 이 새끼 끼고는 우리는 대선을 칠 수 없다. 이거 보세요. 왜 또 김종인, 유권자들 피로감에도 개준석이 윤석열 킹메이커에 매달린 이유. 김종인이 윤석열 킹메이커다 이거야. 이준석 연일 김종인 필승론, 당내선 김종인 선대위 체계 불만, 당내 분란을 조장하고 당 밖으로 피로감을 자꾸 조성하고 뇌물 전력은 당에도 부담된다. 유권자들도 피로하다는데 계속 떠들어. 김종인을 모셔야 된다. 김종인이 와야만 이길 수가 있다. 김종인 안 오면 우리 진다. 진다. 김종인 무조건 데리고 와야 돼. 왜? 김종인을 데리고 와야 지가 여기서 한 자리 처먹을 수 있거든. 몇몇 사람들은 그 얘기도 합디다. 저도 그거 굉장히 신빙성 있는 얘기라고 봐요. 이 새끼가 상임위원장을 처맡아서 선거 자금 500억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과거 손학규한테 그랬던 것처럼 저는 그 돈 갖고 개준석이가 선거 자금을 만들고 집도 사는 돈이 생기지 않았나. 이 새끼가 코인으로 지가 돈 벌어서 나는 투자에 황제라서 졸라게 투자를 잘해서 집도 사고 내가 선거 3번 치룰 비용도 벌었다고 하는데 그 돈에 처먹은 거 아니야? 그 돈을 지금 유승민계 새끼들 김무성과 같이 관리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정치 초보다 윤석열은. 정치 초보 윤석열. 김종인을 모실 수밖에 없다. 미쳤어? 왜 이래? 윤석열은 선거 경험이 없어서 미숙하다. 이 얘기를 언제부터 했어? 올 7월. 원래 내도록 윤석열은 병신이다 떠들고 다닌 게 우리 국힘 당대표 개준석이다. 이 새끼 쫓아내야 됩니다. 윤석열 아웃 도배된 국힘당 홈페이지. 윤석열 지지자들 불만 폭주. 윤석열 지지자들이라고 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어디야? 중앙일보 같은데 배경이 어디지? 경향신문이네. 씨발. 한경호예요. 한경호. 경향신문. 역시 워딩을 이따구로 뽑는다. 배준석이 아웃으로 도배된 국힘당 홈페이지. 윤석열 지지자들은 문바처럼 빠시즘이다 이거야. 윤석열 지지자들 불만 폭주. 윤석열 지지자들이 아니라 국힘당 홈페이지에 쓰는 거는 우리 당원들 아냐? 지금 홍준표 지지자들도 개준석이 싫어요. 왜냐? 우리 당에 해로운 행동을 하고 다니니까. 저 새끼 왜 그래야 전부 다. 당연한 거 아니야? 선대위 구성 놓고 윤 후보와 주도권 경쟁. 무슨 주도권을 경쟁해. 원래 선대위는 윤석열이 하는 거라고. 윤석열이 결정권을 갖고 있고 윤석열이 구성하면 되는데 지가 자꾸 끼어서 개소리 하는 거잖아. 온갖 방송을 돌아다니면서 판을 자꾸 키우고 분란을 키우고 윤 후보를 까내리면서 무슨 주도권 경쟁이야. 주도권은 원래 윤석열에게 있는 것이다. 그걸 흔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당대표 개준석이라니까. 사퇴해라. 당원 소환. 우리 12월 10일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당원 74조. 이준석과 윤석열의 갈등의 불씨는 살아있다. 여기 어디야 또? 동화네. 동화가 이상하게 와리가리해요 요즘에. 여튼 당원 94조가 무엇이냐?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대통령 후보자 윤석열은 경선 이후부터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여기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 누구다? 개준석이다. 윤석열과 이준석의 무슨 진흙탕 싸움, 경선, 주도권 싸움이라고 포장을 하고 아 저거 왜 저래 하면서 윤석열도 개준석도 둘 다 나빠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야. 모든 권한은 윤석열한테 있는데 지가 당대표랍시고 계속 윤석열의 권한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다음 주 윤석열 선대위가 출항하기로 발표했다. 오늘 공식 일정 없이 구성을 논의한 결과를 냈다. 윤석열이 드디어. 내용은 무엇인고? 경선 기간 내내 윤 후보를 도왔던 광화문 캠프가 누구야? 전 현직 의원들, 선대위 참모진들 누구야? 정진성, 권성동, 장제원, 윤 후보 주변에서 실무 조언을 하는 핵심 인사로 꼽힌다. 주호영 의원과 김태호. 여러분 저 김태호 의원 기억해 두십시오. 저 죽이기는 너무 아깝다. 옛날에 홍어조수로 병신이 됐었는데 저 양반 강단 있어요. 경남 지역에서 지지세 높습니다. 강단 있고 똑똑해요. 젊고 그리고 풍채도 좋잖아 사람이. 김태호 의원 저 옛날부터 좋아했습니다. 김태호, 박진 의원, 심재철 전 의원, 유정복 전 인천시장 이렇게 합류해 있었다. 친이계가 맞긴 하지. 굳이 친이계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 근데 지금 다 능력자란 말이야. 다 싸움 잘하고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얘들을 지금 뭐라 그랬어? 홍준표 꼬봉이고 날파리 새끼고 작당하는 새끼들이다. 지금 얘들을 똥파리라고 하면서 얘들을 치워라고 김종인과 개준석이랑 광광 짖었던 거야. 하이에나 때 똥파리라고 지목됐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기용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야? 개준석은 나가리가 된다. 그리고 김종인은 네가 이제 판단해야. 나는 판 짰어. 어차피 결정권자는 윤석열인데 이 새끼들이 밖에서 김치국 마시면서 어떻게든 결정을 하지 못하게끔 이 사람을 막 쥐고 흔들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윤석열은 이런데 흔들리는 멘탈의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드디어 결정을 내렸다. 결정을 내렸는데 넓은 캠프 국민도 끼고 우리 국힘당 의원들 모두 참여하는 큰 캠프 빅텐트다. 그런데 개준석이 김종인이가 요구했던 거는 작은 캠프 우리 라인만 끼고 가는 그리고 모든 권한은 우리가 가지는 저그들이 독점하는 작은 캠프 윤석열의 빅템포 국민까지 참여시키는 빅텐트 그리고 개준석이랑 김종인이 요구했던 건 우리들이 모든 정권을 가지는 작은 캠프. 여러분 어느 게 새로운 정치냐? 윤석열의 비전일까? 아니면은 개준석이와 김종인이의 저그들이 정권을 지는 몽골이 캠프일까? 저는 윤석열의 빅텐트다. 그리고 개준석이 김종인이 그리고 홍준표 그리고 하태경 전부 다 당 안팎으로 윤석열을 지금 공격하고 있다.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나는 저그들은 정권 교체랑 상관이 없는 거야. 자신들의 이익만 보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절대로 안 된다. 파리 때 하이네라로 칭했던 그 정진성, 권선동, 장제원 의원이 돌아온다. 아 저는 아름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이 김종인 할배 당신 올래 말래야. 머리 굽히고 들어와서 정말 정권 교체에 염원이 있다면 와서 미랄이 되든지 그렇지 않다면 찌그러져 그냥. 개소리 싸지지 말고. 반드시 이런 정치 바람잡이들 사기꾼 새끼들 기생충들 우리 야권 진영 우리 보수 진영에 단물을 쪽쪽 빨아먹고 있는 기생충 새끼들 이 기회에 완전히 박멸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뉴스가 너무 기뻤다. 기존 우리 보수를 망치는 세력 그리고 민주당 새끼들 민주당은 전체야. 왜냐하면 지금껏 어떠한 목소리조차 내지 않았고 공조했던 씹새끼들이니까. 보수를 말아먹는 파렴치한 새끼들 그리고 민주당 새끼들 저는 공멸을 원했거든요. 창조를 위한 파괴를 원했다. 됐어. 이제 시작이 됐다. 우리 보수는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김종인 할배 없어도 상관없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저는 윤석열을 검찰총장 때부터 응원해 왔습니다. 야, 저 사람 대권 나가도 되겠는데?
대권 나가도 되겠는데. 그리고 경선 초기 때부터 저는 윤석열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홍준표 지지자들에겐 죄송하지만 하지만 홍준표 지지자들도 그렇게 생각했겠지. 그래서 저는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불리한 규정이 되고 불공정이 다수 있었으나 발언 안 했다. 그래도 이길 거라고 저는 믿었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홍준표 너무 까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렇다. 지금 경선을 이뤘고 우리 야권의 명실상부한 중심이 됐다. 지금 요걸 빅템플을 꾸리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발이 때일까? 아니면 밖에서 윤석열의 당권을 흔드는 저그들이 권력을 독점하겠다고 정권을 가지겠다고 작은 캠프를 말하는 김종인과 개준석이가 발이 때 하이에나 새끼들일까? 너무도 극명한 이야기다. 오늘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편집하다가 방송을 갑자기 켜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많은 분들 와서 보고 계셔줘서 감사합니다.